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등식을 세우고 앞서서 연습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푸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시간에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나 자연수와 관련된 해를 구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화면의 문제를 볼까요? 한 개에 2kg 하는 나무 선반을 A개 모아서 무게를 측정하였더니 30kg보다 작았다. 이 상황을 부등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한 개에 2kg 하는 나무 선반이 한 개면 2kg이 됩니다. 두 개면 4kg이 되겠죠? 만약에 3개라면 몇 kg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6kg이 됩니다. 즉 2kg의 선반의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선반의 개수가 A개라면 선반 전체 무게는 얼마가 될까요? 2 곱하기 Akg이 되겠죠? 그리고 숫자와 문자를 곱할 때는 숫자를 앞에 쓰고 문자를 뒤에 쓰며 가운데 있는 곱셈 기호는 생략한다는 사실 기억하고 있겠죠? 이렇게 구한 무게가 30kg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A는 30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지수는 한 개에 1,800원 하는 볼펜을 여러 자루 사려고 한다. 지금 지수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0원이라면 지수는 볼펜을 몇 개까지 살 수 있을까? 볼펜의 개수를 X로 해서 부등식을 세우시오. 볼펜의 개수를 X로 한다면 한 개에 1,800원 하는 볼펜의 X개의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1,800 X원이 됩니다. 이때 1,800과 X 사이에는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수가 내야 하는 돈은 1,800 X원인데 지금 지수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00원 뿐이네요. 그럼 10,000원 이하의 금액만 지불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식은 1800x는 만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풀어볼까요? 먼저 양변을 1800으로 나눕니다. 그럼 좌변은 x만 남겠죠?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그리고 우변은 만 나누기 180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약분을 해볼게요. 0 2개 100으로 약분이 되고요. 18분의 100은 다시 2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는 50이 되고 분모는 9가 됩니다. 그러면 50 나누기 9를 계산해야 되겠죠. 얼마가 될까요? 9, 5, 45. 9, 5, 45. 계속 나오네요. 5.5 해서 뭔가 숫자가 계속 나타나는 소수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대략 5.6 정도 값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x는 볼펜의 개수이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세 개와 같이 자연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5개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이 맞나 확인해 볼까요? 1,800원짜리 볼펜 5개의 가격은 1,800 곱하기 5입니다. 계산하면 얼마죠? 네, 맞아요. 9,000원, 9,000원이 나오죠? 9,000원은 10,000원 미만이니까 5개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6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10,000원에서 9,000원을 쓰고 남은 돈이 1,000원인데 볼펜 한 개의 가격은 1,800원이니까 볼펜을 더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5개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몇 가지 확인해 봅시다. 연속한 세 자연수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봅시다. 연속한 세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1, 2, 3 아니면 7, 8, 9와 같이 일씩 커지는 세 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수를 x로 놓으면 그 다음 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x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수는 얘보다 하나 더 큰 수니까 맞습니다. x 플러스 2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가운데 있는 수를 x로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x보다 큰 수는 하나 큰 수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수보다 작은 수는 하나 작은 수니까 x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를 x로 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작은 수는 하나 작으니까 x 마이너스 1 이거보다 또 작은 수는 가운데 있는 숫자보다 하나 더 작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내도 좋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편할까요? 그건 문제가 제시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학습 문제를 참조하세요. 다음에는 연속한 세 홀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연속한 세 짝수와 관련된 문제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연속한 세 홀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1, 3, 5 아니면 27, 29, 31과 같이 2씩 커지는 규칙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 하나를 x로 놓으면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로 다른 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수를 x로 놔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 수는 앞에 있는 수보다 2가 커지니까 x 플러스 2. 그리고 그 다음 수는 이 수보다 2가 더 큰 수니까 x 플러스 4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숫자를 x로 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수보다 큰 수는 2가 커지니까 x 플러스 2. 가운데 있는 수보다 작은 수는 이만큼 작아지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아니면 가장 큰 수를 x로 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보다 작은 수는 이만큼 작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 또 중간에 있는 수보다 더 작은 수는 이만큼 작기 때문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수를 x로 놓는가는 각 문제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봅시다. 어떤 수를 5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2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수일까요? 예를 들어 보세요. 2? 맞죠? 7? 7도 맞습니다. 12? 12도 맞죠?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기 위해서는 화면에 예로 든 숫자처럼 5의 배수보다 2만큼 크면 됩니다. 실제로 2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0보다 2가 큰 수고요. 7은 5 곱하기 1보다 2가 큽니다. 그리고 12는 5 곱하기 2보다 역시 2가 큽니다. 따라서 5의 배수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그런데 5의 배수라고 하는 표현은 수학적인 식이 아니죠.
따라서 이것을 5 곱하기 x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플러스 2는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식에서 사용된 x의 조건을 적어줍니다. x는 0 이상의 정수입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잘 이해했나요? 이제 확인학습에 도전해서 이번 학습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알아봅시다.